저희 질문이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은 이제 질문방이라서 블로그 네. 하면서 난 이 부분이 어렵다, 이게 잘 안 되더라,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소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덕수님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이 회의는 녹화 중입니다. 이거 확인 누르면 되죠. 네, 네. 아, 저는 블로그 하면서요, 네. 카테고리 정하는 게 제일 많이 힘들었고요. 그냥 아, 이것저것 제가, 카테고리. 네. 예, 제가 그냥 그동안 하던 식으로 그냥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하루에 1표씩 꼭 올려봤고요. 그랬더니 글 쓰는 게 조금은 느는 것 같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요. 그리고 저기 음. 블로그를 올릴 때 사진을 가로로 올리는 게 나은 거 아니면 세로로 찍는 게 나은 거예요? 찍을 때요? 가로, 세로가 중요하진 않는데, 네, 이제 그 블로그를 모바일에서 대부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이 모바일에서는 자동으로 줄여지고 늘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 네, 사이즈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모바일로 볼 때 세로 사진은 이제 스크롤을 좀 밑으로 많이 내리게 되고 가로 네, 사진은 한 번에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사실 구분하지 않고 써요. 세로 사진, 가로 사진.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가로냐 세로냐 이런 것보다는 그 네, 사진이 그 블로그 포스팅에 꼭 필요한 사진인가. 그리고 그 네. 포스팅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사람들에게 꼭 뭔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아,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어,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사진을 여러 장을 넣잖아요. 근데 네, 제가 초보분들 코칭하다 보면 나타나는 종복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사진이 꼭 두 번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꼭 이런 사진을 여러 장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막 중복적으로 넣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글의 흐름상 이 부분은 빠졌을 때 더 깔끔하거나 뭔가 군더더기가 없는데, 억지로 내가 찍은 사진이 아까워서 넣은 것처럼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는 항상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글 쓸 때도 그렇고, 항상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진을 찍었어. 그럼 왜 그 사진을 찍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뭔가 글을 썼어. 그럼 왜 그 글이 필요한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제 그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제 거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열어서 블로그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쓴 글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최근에 그냥 팝업 갔다 와서 쓴 글이에요. 팝업 스토어. 근데 요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한 게 뭐냐면, 어, 이 팝업 스토어가 이치란 라멘이라는 이미 브랜드가 너무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일본 도쿄 특히 여행 갔다 오고, 뭐, 후쿠오카? 이런 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봤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여기에 생겼어!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제가 얘를 왜 찍었냐면,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치란 라멘 홈키트 팝업 해서 이 팝업 스토어의 어떤 공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고 또 이 사진은 이 독서실 같이 1인실처럼 앉아가지고 먹는 게 이 이치란 라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실 같은 형태로 앉아 먹는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의도로 찍은 거고 이 사진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가게거든요. 이치란 라멘이. 근데 네, 이번에 팝업 스토어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와서 먹을 때 이렇게 단체로 같이 먹는 좌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석이 마련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찍었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부분들을 제가 찍었는데, 여기가 이 부분을 확장해서 조금 더 근접샷을 하나 더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이블 운영 안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한테 그 약간 이게 지금 대기가 많고 줄이 많고 여기에서 20분 경과되면은 대기가 자동 취소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제 그 되게 오려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막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주문 라인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그 오전에 왔는데 뭐 오후에 왔더니 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뭔가 주차비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 안내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찍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문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팁을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넓게 찍으면 이게 디테일하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보통 노멀하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더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 영상이랑 사진을 같이 해놨고요. 이런 거는 아 여기 팝업에 오니까 이런 것도 같이 먹더라. 팔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판매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사진들을 찍은 거고 얘는 이제 줄 열심히 서서 마지막 들어오면 메뉴판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카드 같은 걸 받고 이제 들어간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계산대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혜택. 만약에 갈 때 알림 설정이든 뭐든 이런 걸 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대기 중에 밀키트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대기 중에 밀키트 구매해서 할인받을 수도 있고 식사용 수중 제시하고 밀키트 구매하면 할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스토어 알림만 구독하면 1,000원 할인도 해주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앉은 좌석은 이렇게 생겼고, 같은 친구랑 누구랑 갔고, 좌석에 앉았을 때 좌측에 붙어 있는 문구가 이런 게 있고, 우측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갔을 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거 제가 직접 제 시선에서 다 찍어서 보여준 거고, 실제 딱 메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면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 빨간색 소스가 들어있는데 그 소스 넣었을 때 이렇게 빨간 가루 넣었을 때 이런 느낌. 맛이 어떻게 다르다 설명돼 있고, 같이 넣은 그 주신 반숙란이랑 요거 마늘 같은 것도 사진 찍어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반쪽은 그냥 먹고 반쪽은 넣어서 먹어라.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저의 모습, 실제로 내가 직접 갔다 왔다라는 인증샷이에요. 인증샷이고, 이렇게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라는 거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스토어에서는 이런 걸 팔더라. 라는 거 종류를 보여주고, 저도 잔뜩 쇼핑을 해서 집에 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왜 그걸 찍었는지 이유가 있죠. 이게 네. 이제 기획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찍을 때부터 난 이런 의도로 이런 걸 쓰기 위해서 그 살 거야 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사진이 빈틈없이 들어가고 그 의도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게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초보들이 하는 실수들은 그런 의도와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글을 쓴다는 거죠. 어,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항상 찍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제가 진짜 많이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코칭 때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MEC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위키백과 가보면 요 그림이 정말 카테고리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그림이거든요. 이 MEC가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 미씨라고 있는데, 이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잖아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가 강의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보여주고, 여행 가는 것도 보여주고, 책 읽는 것도 보여주고, 이 그냥 나라는 그 생각대로 사는 여자가 주체적이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삶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 컨셉 하에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저의 하나의 브랜드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카테고리가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블로그 명이나 브랜드 명과 일치되어 하나의 원을 이루되 그것들이 그 안에서 나눠지지만 섞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 폴더 하나를 만들더라도 여행 한 다음에 사람들이 국내 여행, 세계 여행 해놓고 뭐 제주도 폴더 따로, 홍콩 폴더 따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거는 국내 여행 안에 제주도가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 폴더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나누는 것이 전체 브랜딩이나 전체 이름과의 맥락이 맞게 구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상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때 상하위 카테고리에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눠져 있는지 점검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져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이해가 또 가고요. 질문 있으세요? 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가서 제가 지금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블로그를 좀 잘 못해갖고 저보고 블로그를 좀 대신 좀 운영해달라고. 예, 네. 해달라고 하는데 제 노트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제 PC로요? 아, 당연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요즘은 막 그거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IP를 옮겨가거나 한 PC에 여러 개의 IP를 쓰면은 뭐 문제가 된다 이랬는데 예, 저는 컨설팅 하면서 뭐 정말 수백 개 아이디가 제 컴퓨터로 오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 되게 과거의 일이라서 전혀 예,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이디 간에 전환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로그인을 할때 아이디 저장을 해놓으면 그 모바일에서든 PC에서든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디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PC랑 스마트폰이랑 같이 겸용하셔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체험장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제 PC로 해도 먼저는 안 된다고 누가 그래갖고 이게 정말 아, 안 되는지, 괜찮아요. 네. 아, 그냥 네. 운영해도 괜찮고, 네, 아, 그게 안 되면 저는 못했어요, 이 일을. 너무 많은 것들을 같이 하니까. 근데 크게 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 어차피 뭐 몇백 개 막 이런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 아이디를 같이 움직이시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음. 근데 저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네. 만약에 광고를 제 블로그에서 광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다면 그거에 대한 세금 같은 거 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은 종소세 관련해서 나가는데 이제 에드포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면 리뷰, 원고료? 아니, 광고 나가면 광고에 대한 그 수익이 창출되는 게 그 있잖아요. 에드포스트 말씀하시는 아, 거죠, 그럼? 네네네. 네, 에드포스트는 자동으로 이제 그 수익 그게 이제 정산이 되는데요. 네. 그게 금액이 얼마 이상 됐을 때는 그게 아마 신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얼마 근데 이상 정도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저도 근데 이게 세금 신고할 때 거기서 세금을 제하고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집에서 예. 사업자가 없는데 그거를 이익이 좀 난다고 그래서 사업자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 그 그건 부분에 어렵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궁금해요.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 프리랜서 같이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영 정책이 세금을 한번 봐야겠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고 얘가 알아서 그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음, 여기 있다. 아, 여기 그 제세 공과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니까 이미 세금이 나간 거예요. 아, 네, 아까 그러면 제가 뭐 생각한 게 맞네요. 네. 아, 그럼 따로 안 해도 3.3%를 떼고 본인한테 들어간 거라 이미 네이버에서 신고를 하고 주신 거라 그게 소득으로 잡히실 거예요. 에드포스트는. 아,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는 저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는 건가 아니면 맞아요. 본인한테 소득으로 잡히는데 그 소득으로 잡히는 거는 요 계정에 내 아이디 비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저기 안 들렸어요. 아, 본인의 아이디로 그 네네. 할 경우 네. 그 본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거 있죠. 그런 네네. 경우에는 예. 3.3%를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
네, 네이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네, 주민번호로. 네, 그래서 네. 그거대로 그냥 신고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종소세 때 그 세금 신고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이거, 그걸 따로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이미 신고를 넣은 거라 내가 따로 아, 신고할 건 없고 네. 그 종소세 할 때 이미 신고된 내역은 자동으로 뜰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있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유효한 거고 그 전까지는 개인 수입으로 되는 거죠. 음. 근데 사업자 다른 분의 명의를 자기 걸로 개설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하는 다른 브랜드들 있죠. 그런 거를 본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소득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 이해 가시죠?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움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정책을 100%다 숙지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쪽에 관련된 이제 이런 그 자료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네네.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그 정책 나와 있는 거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달래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좀 주시겠어요? 저도 카테고리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방금 카테고리 말씀해 주셔서, 생각을 추가로 해봤는데, 일단은 카테고리가 너무 지금 복잡한 상태고,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옛날에 처음 만들 때 막 이거저거 넣어놨던 카테고리도 지금 그대로, 글도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안 쓴 지 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네. 삭제를 하는 게 나은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그 블로그 그 컨셉 주제 안에서 그 MEC 말씀해 주신 거, 네. 그 안에 블로그 컨셉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를 벗어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면, 삭제나 이렇게 뭐 합치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건 가장 베스트 모드. 가장 음, 베스트 모드. 근데 그 네. 가장 베스트 모드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나는 블로그를 그냥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 블로그가 그냥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해하시죠? 이제 네. 블로그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제가 어쩌다 악몽을 꿔요. 악몽 꾸는데 왜 음. 악몽 꾸냐면 이제 블로그 삭제되는 악몽을 꿔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막 불안하고 이럴 때 그 어떤 날 악몽 꾸면 막 블로그 삭제되는 꿈을 꿀 만큼 아 내가 이렇게 약간 그 문제가 있구나. 막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블로그가 그만큼 소중하다. 음,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블로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변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카테고리가 변할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네. 이제 특히 저는 더 많이 그렇게 음, 좀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일을 접하고 이러는 사람이다 음, 보니까 저는 그 맥락을 다 포함하고 이제 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으로서의 브랜딩을 했어요. 생각대로 사는 음, 여자라는 네. 어떤 이름은 음,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갔고, 저는 이제 휴먼 브랜딩이라는 어떤 전문 기업이라는 사람복닷컴의 컨셉도 한 사람을 마케팅하기 위한 모든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행사도 기획하고, 뭐 책도 만들고, 뭐 음반도 제작하고, 막 뭐 이제 뭐 팬덤 뭐 팬클럽 뭐 모임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걸 해요. 근데 그게 각각으로 보면 다 다른 카테고리일 수 있지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로 다 묶이기 때문에 그게 맥락이 맞아 보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누군가의 어떤 그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는 거에서 그 카테고리가 100%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거는 중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 중심 주제. 그 메인 중심 주제에서 아까 말한 MEC가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 벗어나는 일부가 있다 그런다면, 그 일부 벗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저도 벗어나는 카테고리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100%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럼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가 여기가 메인 카테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해외여행, 가족, 맛집, 재테크, 경제 공부, 아트 뭐 이런 게 메인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물론 이제 여행 쪽을 키우고는 있어요. 근데 음, 그런 게 메인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얘를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묶어서. 뭔 말인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맥락, 여기는 제가 돈을 버는 영역이죠. 음반도 내고, 뭐 굿즈도 만들고, 콘텐츠 제작하고, 휴먼 브랜드도 만들고, SNS 음, 가해도 하고, 뭐 강의, 강연, 컨설팅, 북콘서트. 여기는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이런 것처럼 그 각각의 뭔가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부분에서는 MEC에 맞춰서 정확한 그 원 안에서의 어떤 맥락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 자잘하고 뭔가 길게 가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기록에 남기고 싶은 나의 일상들이나 중요한 어떤 이슈들은 저런 식으로 일상이나 이런 걸로 하나로 묶어서 그냥 별도 관리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메인 카테고리가 북이었지만 북 콘텐츠는 사실 300개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음, 일상은 1000개예요. 음, 그렇게 보면은, 뭔가 카테고리가 흔들리잖아요. 할 수 있지만, 저는 프롤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강력하게 저의 브랜딩의 어떤 이미지 라인을 이제 책으로서 만들어 놓고 이런 전 작업들을 잘 해놨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음.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지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려드려야 돼요? 캡처해서 아, 보내드리는 게 낫나? 아니요. 제가 잠시만. 카테고리 지금 들어가 볼게요. 글 쓰신 것 중에서 뽑으면 될 아,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인원이 적으니까 덕수님도 제가 카테고리를 한번 따로 봐드릴게요. 네. 약간 조잡하다는 저도 생각이 드. 조잡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원래 그게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브랜딩이라는 어떤 저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단순하게 이제 개인 블로거로서 성장하실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자기 블로그 글 쓰고 이런 정도로 하면은 저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배우면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네, 저는 제가 바라는 목표는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의 나름의 강자로서 그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인지시키고 누군가에게 일을 받고 뭔가 블로그가 그 매개가 음, 될 수 있는 이제 음, 일로서 연결하고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꼭지점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일상 블로거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카테고리가 가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자기계발 쪽에 끝뜻을 정확히 두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저는 좀 더 높은 목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그게 저의 코칭의 목표이기 때문에. 음, 음,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우선은 달래 이것저것 보면은 우리나라 외국 결국 인도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인도살이는 외국 속의 인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MEC 법칙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음, 음, 어, 이런 게 이제 겹쳐버리니까. 겹치니까. 근데 앞으로 내가 인도에만 살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은 또 인도의 어떤 전문가로서 그걸 계속 또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카테고리 이름을 조금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그 인도에서의 앞으로 뭐몇 년간은 인도에서 계속 포스팅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럼 인도를 조금 더 세부로 나눠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는 음, 아예 인도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향후에 아, 그게, 네, 그게 이제 그 외국 카테고리로 전체가 합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지금 현재는 달래 이곳저곳 우리나라 외국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놔두고 그 네, 다음에 별도로 결국 인도살이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인도 그 관련된 카테고리로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아, 인도에 관련된 어떤 네, 이슈를 좀 잘 전달하는 사람의 느낌을 줘서 음, 이게 하나의 그 나를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기초 그 방문자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인도살이에서 인도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인도살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직접 음, 경험한 사람의 경험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저는 네, 폐쇄적 정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폐쇄적 정보라는 건 남들이 진짜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 예를 들면 음, 어린이집 알아보지 않고 보내보지 않고는 그 어린이집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 네, 거는 폐쇄적 정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폐쇄적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부분은 카테고리를 아예 별도로 음,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서 우선은 지금 있는 동안은 진짜로 인도에 대한 거를 진짜 악착같이 모으세요. 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폐쇄적 정보는 누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 음,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애기 조금 크고 시간 조금 더 된다고 한다? 그러면 네,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뭐지, 약간, 여기 가시는 분들이 요가나 뭐 네, 그런 쪽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그런 쪽에 약간 사람들 수업을 알아보고 뭐 원데이 클래스 알아보고 이런 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혹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직접 네, 경험을 해보시고 이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음, 사람들이 인도에 뭘 찾지? 어떤 걸 음, 궁금해하지라는 관점 안에서 음, 내가 네, 콘텐츠를 그 만들어 가는 거죠. 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잘 알아둘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카테고리 관련해서 그 카테고리의 순서가 있잖아요. 위에, 아래 이렇게. 근데 아까 대표님 거 보면은 그 일상 로그는 아래쪽에 있고 비즈니스 모델은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염두하고 전략이죠. 하신 예, 거죠. 전략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제가 돈을 버는 영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래는 실제로 돈을 버는 음. 영역이 아니라 조회수를 감당하는 영역이에요. 아, 돈과 조회수는 네, 다른. 음. 다르죠. 달라요, 네. 완전. 왜냐면 음,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북콘서트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네. 숫자를 보면 정확히 알아요. 음, 아, 여기 카테고리로 보자. 자, 카테고리로, 북콘서트 카테고리를 볼게요. 여기서 네. 목록 열기로 해서 저는 이런 거 까고 보여주잖아요. 코칭할 때 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당연히 화면이 다른 안 화면을 바뀌어요. 보나요? 네네. 네. 제가 다른 걸 켜고 있었구나. 그 이제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화면이 하나도 안 나오세요? 요거 아, 북콘서트. 지금, 예, 이제 지금 나왔어요. 나오죠? 네. 나왔는데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아, 이게 작아서 그런가 보다. 잠깐만요. 제가 네. 조금 키워볼게요. 이 정도는 보이세요? 네네, 잘 나와요. 네. 지금 보면은 북콘서트 폴더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제가 그 사진 한 장밖에 안 올린 거라서 당연히 조회수가 작긴 한데 뭐 70, 50, 100, 42, 78 어때요? 되게 작은 편이죠. 그쵸? 조회수가 낮은 네. 편이죠? 그렇죠? 뭐 가끔 터지는 거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마 저작발이에요. 휴먼 스토리 음, 저작발. 저는 유튜브 음, 몇십만 이러니까 저작발이고
어른 수업은 제가 대일관계 인간관계론으로 잡아가지고 그 키워드가 조금 더 유입이 높아서 이런 거고 대부분은 이런 쪽 음, 키워드는 숫자가 작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작을 수밖에 없냐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책을 읽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북콘서트 MC, 뭐 북토크쇼, 북콘서트 이런 거에 유입은 아주 낮죠. 음. 음, 그래서 그 낮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를 두고 아, 그럴 거야. 그게 맞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왜 저거는 낮아? 이렇게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원래 낮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음,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요거는 아까 100 아래가 되게 많잖아요. 우선은 네. 여행 쪽 카테고리는 무조건 어쨌든 그것보단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음, 아주 대단한 키워드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0뷰 넘는 것들이나 이런 거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여행글 중에 이제 펜션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 이런 거 이제 펜션글이나 뭐 물놀이 뭐 이런 약간 놀이 관련된 거, 이런 여행글 관련된 건 되게 뷰수가 높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일상이랑 음, 섞여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뛰어 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뷰수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다른 거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음, 요 숫자만 보더라도. 근데 이게 네.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이런 음, 게 당연해요. 여기는 평균 뷰수가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이 작은 것들은 뭐 키워드가 조회수가 낮은 거를 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빵, 뭐 여행 이런 거는 적어도 1000에서 한 2, 3천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쓴 북콘서트 MC 같은 거 목적을 가지고 썼으니까 소수가 찾더라도 그 사람은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전환율이 좋을 수 있는 거고 음, 먹방 키워드 같은 것들은 조회수를 올려주기 좋은 키워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카테고리의 강자가 됐다고 막 뭐 북콘서트 MC만 막 주구장창 잡았어. 음, 북토크쇼, 북콘서트, 뭐 사회자, 뭐 MC 뭐 이런 것만 주구장창 잡았어. 그것도 승산이 있어요. 어, 음, 브랜딩에서. 근데 하지만 총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거는 음, 그냥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음, 만약에 나는 좀 더 뭔가 약간 뭐 리뷰 다니든 체험 다니든 수익화를 좀 더 잘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있는 키워드를 노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음,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아, 이 키워드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내가 이 의도한 건 이런 정도 나오겠다. 이런 걸 파악하고 음, 있으니까 방문자 수가 제가 평균적으로 보통 글을 안 쓰면 3, 400 나오고요. 글 많이 음, 쓰면 1000뷰에서 3000뷰 정도 나와요. 근데 음, 월 조회수. 근데 음, 누군가 생각하면 야, 블로그 뭐 1등이라고 뭐 0.1%라면서 무슨 300명밖에 안 들어와? 근데 그게 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음, 내가 의도한 것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하지 않았으니까 조회수가 작은 걸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 300개, 400개, 500개는 내가 한 달 동안 글을 안 써도 절대 줄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300에서 500은 무조건 나오는 조회수예요. 그게 왜 음, 그러냐면 깔아놓은 저런 키워드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니까. 그게 음, 유효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는 키워드가 달래님한테는 인도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네, 네, 그럼 인도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 하는 것과 어떻게 엮어? 이게 그때 얘기 드렸듯이 인도를 배경으로 내가 무용 네, 자세 네, 같은 뭐 대표 이미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네, 얘기했던 게 비주얼적으로 계속 그런 어떤 이미지 소스든 영상 소스든 내가 음, 계속적으로 나의 어떤 브랜딩, 앞으로 가야 음, 할 브랜딩과 연결지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다행히도 무용이나 어떤 몸의 움직임이나 어떤 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되게 정신적인 수련이나 몸적인 수련에 연관된 나라가 또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네, 폐쇄적인 정보인 지금 현재 살이를 하시면서 인도살이를 하시면서 얻는 그 정보 플러스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음, 그거를 비주얼적인 소스를 많이 모아가는 것 하나 요런 두 음,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네, 향후에 달래님이 인도의 어떤 폐쇄적인 정보를 원하는 사람한테 음,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소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흥미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되게 약간 지리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하시는 일에도.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을 고려해서 카테고리를 같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는 무조건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서 한번 카테고리 정리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코칭 때 그게 네. 조금 정리가 된 상태로 같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얘기 나누고 정리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말씀해주신 그거 바탕으로. 음. 그리고 우리 덕수님도 카테고리를 제가 그 네, 구두상으로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거를 네, 따로 제가 열어서 지금 혹시 블로그 보이세요? 빨간 열매? 요거? 윤리의 뜰 맞죠? 네, 네, 네. 지금 카테고리를 봅시다. 다육이. 지금도 보세요. 자, 보세요. 원예 치료, 텃밭, 다육이. 초보자가 지, 키우기 쉬운 다육이. 어때요? 안 지금 들리세요? 화면이 아직, 화면이 안 화면이 안 바뀌었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얘가 왜 이렇게 네. 화면 전환? 이게 약간 PC 뭐야? 카톡으로 켜가지고 계속 새 창으로 뜨나 봐요. 아, 카카오톡 연결해서 해서 이렇게 되면 보이죠? 아, 지금 안 보여요. 예, 네네네, 떴어요. 나왔어요. 났어요. 네, 네, 네. 이게 시간차가 있나 보다. 지금 아, 보여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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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보여요. 좋다. 여기 보면은, 자,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다육이, 다육이, 텃밭, 원예 치료.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좀 겹치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네. 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다 똑같은 거를 하나로 넣을 수 있는 걸 막 다 세분화시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 얘기예요. 세분화 시킨 거죠. 그쵸? 예, 그거를 뭐 너무 분리를 한 거죠. 근데 봐봐요. 분리를 했는데 카테고리 예, 글수가 작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합쳤잖아요? 그럼 네. 카테고리가 풍성해져요. 많은 글을 쓴 카테고리가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루 이야기는 이 하루 이야기 안에 여행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맛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카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네, 이야기 예. 속에. 이런 것처럼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카테고리 정리할 때 아주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큰 틀. 덕수님이 제일 메인으로 하고 싶은 게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원예 쪽꽃 쪽을 되게 좋아해요. 꽃 사진 찍고, 꽃 네.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욕심은 아까 저기, 체험장, 제가 네. 체험장, 체험장에 거기 글을 갖다가 제 그러니까 거기 제가 이제 썼는데요. 그 네. 다른 사람 거를 블로그를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제 다녀온 거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거 제가 같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같이 있었던 거 그런 걸 써놨거든요.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 우선은, 예. 어쨌든 식물 관련된 거를 네네.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거의 종류를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키우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목표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선은, 처음에 시작할 네. 때는 다육이를 시작했는데 요새는 제가 다육이에 좀 관심이 없어요. 그쵸. 네. 그러면 큰 틀로 보면 우리는 식물인 것 같아요. 식물. 아, 식물로요? 그리고 식물 안에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죠. 뭐 다육이, 뭐 꽃, 아, 뭐 예. 나무, 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계절일기라고 써놨지만 이렇게 이게 뭔가 전체 식물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세부겠죠? 음. 그런 거를 나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상을 하나 만드시고 일상 속에 카페, 예. 맛집 이런 걸 분리해서 하나로 합치시는 건 괜찮지만 예. 이렇게 뭐 다 분리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 저도 네네. 제일 곤란했던 게 이거예요. 여행이랑 일상이랑 분리하는 게 맞나? 이것도 저는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예. 일상처럼 여행하고 우리가 여행처럼 일상을 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거를 분리해야 되나?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
여행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여행 쪽은 약간 여행 코스, 뭐 어떤 식으로 가니까 좋더라.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날 하루의 일정이나 코스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상으로 가면 그냥 그 단일 컨텐츠로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실제 카테고리를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도 나 나름의 정의가 정확히 있으면 좋아요. 나는 이런 건 여행이라고 할래. 이런 건 일상이라고 할래. 이런 식의 어떤 구분선이 없으면 나 스스로도 혼선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을지 음. 저기다 넣을지 막 네네, 헷갈리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있어요. 물론 저도 네, 있지만, 이제 저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네, 우선은 우리가 어떤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지에 대해서 맥락을 잡아 나가실 때 좀 네,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식물 관련해서, 쭉 이렇게 포스팅을 하되, 원예 치료는 식물이랑은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원예 치료는 약간 교육 학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럼 카테고리를 교육을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네, 원예 치료를 그냥 교육 카테고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교육, 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 예, 교육이 맞겠죠? 건강으로 가야 되나? 건강? 이거는 조금 찾아보세요. 왜냐면 원예 치료가 두 가지 파트로 갈 수 있거든요. 교육이나 약간 건강 쪽? 양쪽으로 둘 다 볼 수 있는데, 원예 치료 실제로 유명한 블로거가 어떤 카테고리로 메인을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원예 치료랑 이 식물 키우는 건 사실 같은 맥락이죠. 네, 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에서 식물, 그 밑에 하위로 다육이, 뭐 꽃, 나무, 다화 이런 걸로 해서 묶어버리고 밑에 예, 원예 치료해서 이 전체 카테고리는 큰 틀로 그렇게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 텃밭 이런 것도 있고 도시관리농부사 이런 것도 하나의 약간 식물과 관련된 카테고리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묶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일상 하나 묶고 일상 안에 뭐 여행을 구분해도 되고 여행, 카페, 예, 맛집 이렇게 해도 되고, 하루 이야기는 그냥 일상 폴더로 전체를 합쳐버리고, 이런 아, 식으로 회사 네, 하위를 네,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예, 두 개의 큰 맥락만 가져가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뭐 아, 성지순례, 성당 이것도 네, 성지순례도 여행의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성지순례는 성당에서 가는 거니까 성당 안에다 포함해도 돼요. 이런 아, 식으로 약간 그 굳이 나누지 않고 내가 네, 매번 네, 가는 게 아니라면 예,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더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네, 사진 이야기 이런 것도 불필요하죠. 사진 이야기는 내가 일상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아, 되는 거는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그 큰 아, 틀에서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가이드 정도만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1대1 코치는 저희 21일 이후에 코칭 날짜 잡잖아요. 네, 그때 돼서 만약 이것도 어려워요, 선생님 하시면 그날은 제가 직접 아이디비번 저한테 몰래 주시면 그러면 제가 네, 받아가지고 예, 직접 이거를 수정 보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어머, 네, 그래서 뭐 본인의 시간 안에 필요하신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만약에 카테고리는 제가 되게 잘 만져요. 잘 만지고 잘 예, 기획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맥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맥락 정리를 확 해버리면은 금세 끝나는 일이기도 해요. 어,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네, 좀 움직여 보시되 만약에 네, 정리 네, 덜 됐다 하면은 마지막 예, 코칭 때 도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 이야기는 다 들어봤고, 우리 예, 안타깝게 저기 가게에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여기 27기 우리 윤영님? 윤영님인가? 제가 이름 못 외우는 병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아닌 분들은 제가 윤정. 윤정.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답변 따로 받아가지고 영상 제작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두 분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마지막까지 글 열심히 쓰시고 또 최종 코칭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